마늘 박사님이시네요. 그렇지는 안 하고요. 새로운 시도 하다가는 코피 납니다. 편집하겠지만 제 별명이 그거는 뭐 그쪽 마음이죠. 내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성마늘농사꾼 도정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서 4시 반 출발했습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이쯤에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죠? 8시쯤이면. 아니죠. 시골에는 해마 뜨면 나갑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다고 논이 너무 수분이 많고 하니까는 전기 작업한다고 뭐 한 2시간 하고 왔습니다. 네. 마늘 농사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지세요? 저는 마늘 농사하고 고추 농사 두 가지만 합니다. 고추 농사를 네네. 하시니까. 제가 판매할 품종만 하고 기농 제가 16년 차인데 이 농사를 해보니까 잡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 영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품종을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걔가 사람인 줄 압니다. 깜순이. 네. 강영무기가 하는 얘기 우리 개는 안 본다 근데 얘가 진짜 안 봅니다. 제가 이거 사람인 줄 알고 괜찮습니다. 깜순이 가 있어. 네. 복합 영농을 많이 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 보면은 벼가 보이잖아, 그죠? 네. 저 나랑 농사도 하고 호박 농사도 하고 뭐 가지 농사, 감자 때때마다 시절마다 이렇게 농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네. 짬나는 시간 계절마다 농사를 잘해서 수익을 올려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농산물 가격이 원가격이 등락폭이 심하고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에 비해서 경매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농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성 지역에는 마늘 농사가 주류이기 때문에 마늘 농사 1번 하고 고추 농사가 이쪽에도 잘 됩니다. 토양이 좋아서 그래서 고추 농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사를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6년 차입니다. 16년 차요? 귀농. 귀농하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도시 가셨다가 어떤 걸 사연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53세시면 혹시 귀농을 되게 일찍 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제가 40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바뀌니까는 윤석열 나이 이제 50 넘어가면 나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줄이고 싶은데요. 늙는 게 무섭습니다. 저도 40인데도 줄이고 싶습니다. 마늘도 품종이 있잖아요, 그죠? 품종은 이제 크게 이제 올마늘, 대서마늘, 한지형, 의성마늘 종류. 마늘이? 대서마늘이 기본 표준어입니다. 대서마늘을 난지형이라 하기도 하고 스페인 마늘, 올마늘이라 하기도 하고 보통 깐마늘 나오잖아요. 지금 저기 까고 있는 거죠. 이쪽 지역에는 대서마늘 스페인 재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10몇 년 전부터 한지형 가격에 등락폭이 원강 심하다 보니까는 대서마늘로 이렇게 갈아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의성 마늘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어른들 농사 지었을 때 고정값이 있는 의성 마늘 한정을 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통 이런 게 모든 발달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한지역 마늘 들어와서 의성 마늘로 이제 토착화, 고착화가 되는 거죠. 토질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제가 마늘 대학에서 배울 적에 기억이 이제 불분명한데 전 세계 마늘 품종이 한 52가지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마늘 대학 가서 공부하니까는 아주 좋은 정보더라고요. 아니, 마늘 대학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대상으로 이제 마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마늘 농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해외 연수 여행도 시켜주고. 마늘 박사님이시네요. 그렇지는 안 하고요. 제 나름대로 제 농사하는데 이해도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물 생리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작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환경 속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이게 뿌리 식물인지 부분 종류인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인데 여기 뿌리 있잖아요.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 그죠? 이 줄기에서 밑에서 맺혔잖아요. 이 비늘과입니다. 마늘이 제가 알기로 백합과이기 때문에 백합 뿌리가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양파처럼 비늘이 쌓여져 있습니다. 백합 알이.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비늘과 줄기 식물입니다. 이 밑에서 알이 차서 비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마늘 뿌리라 얘기하는데 그런 이해도는 가질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물의 특징, 이 작물이 요구하는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그 영양적 요소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가 필요하고 어른들의 노하우를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비올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사꾼 A, B, C란 말입니다. 네. 세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A라는 농사꾼이 이 마늘에 뭐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C라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중요하다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맞죠? 그죠? 맞죠.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내가 딱 몰랐던 이해했어요. 거를 자기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 농사도 경쟁이다 보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중요하다 하는 포인트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건 그러네요. 경쟁 네. 산업이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가지는 단년간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는데 뭐 새로운 시도라 그러잖아, 그죠? 지금은 안 젊은 나이고 동네에서는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밑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젊은 축이 들어가는데 40 같으면 굉장히 동네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지으면서 어른들 얘기를 듣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게. 경험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기존에 농사 짓는 어른들 기존 방법, 검증된 거 구할은 유지해야 됩니다. 80, 90%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인 농사가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시도하다가는 코피 납니다. 이 농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한 해 엎어지면은 3년 죽습니다. 완전히 엎어지면은 5년 갑니다. 농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들이 뭐 부자다 얘기하고 뭐 억대 농부 나오고 하는데 그건 몇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0.1%가 아니라 0.01% 정도. 아, 그 정도예요? 예.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때거리 좀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사는 사람들. 시골에서는 빚 없으면 부자란 말이 있습니다. 벌어서 농협 갖다 주고 농협법 갖다 주고 자재상 갖다 주고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때거리가 있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기 때문에. 왜냐면은 부대 비용을 계산하면은 생활비 쓰고 좀 여유 있게 쓰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십 년을 평생 아껴왔기 때문에 때거리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살펴봤을 때 어지간히 농사 잘 지어갖고 큰 돈 안 됩니다. 먹고 살면은 좀 자유함,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함도 농사에 대한 내 철학, 삶의 철학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지 아니면 첫날 만날 일의 매입니다. 저도 오늘 트랙터 가지고 전기 작업하러 간 이유가 얼마 전에 물난리 났잖아요. 여기도 한 200mm 오니까는 밭 논에 물이 차니까 물이 지금 비가 온 지 일주일 가량 되었는데도 물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기온 자체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안 마르는 거예요. 그 전기 작업했던 데 로타리 작업했던 데 새로 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여기 지금 마늘 농사는 혹시 몇 평 정도 짓고 계신 거예요? 작년까지는 10,000평, 50마지기 정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는 좀 많은데 부대 비용하고 감각상각비 따지면 현명한 건 아닙니다. 여기 와서 한 16년 동안 양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최대 60마지기 12,000평까지도 해봤었는데 체력적인 부담, 심리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절반 정도, 한 5,000평 정도. 그럼 5,000평 정도에서 수확되는 양은 얼마나 정도 되나요? 수확량은 한 마지기에 200평은 아시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5,000평 같으면 20단마지기겠죠, 그죠? 20단마지기 같으면은 한 마지기당 평균적으로 1등 농사 같은 경우 의성마늘은 1.4톤 나온다 그러는데 힘들고요. 평균적으로 한 1톤에서 왔다 갔다 보면 됩니다. 농가 잘 지은 겁니다. 25톤. 면에서 1등. 어른들 중에 한두 분들 농가 잘 짓는 분들은 한 마지기 1.4톤, 3톤 하는 이유가 5마지, 6마지기, 2도가리 정도 논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 농사는 제가 볼 적에는 5,000평이 넘어가면 개인이 한 사람이 가장 맞는 평수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5,000평 하셔도 이게 혼자 하시다가 뭐 수확철에는 결국은 인부 써서 편집하겠지만 제 별명이 먹고 천호랍니다. 해야 되나요? 예? 편집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그쪽 마음이죠. 내가 알 필요 없는 내용이죠. 네. 저는 잘 쉬는 게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임금비 들이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면은 돈이 1번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자리에서는 건강이 1번입니다. 몸이 상하고 나서는 돈이 있어도 수리가 안 됩니다. 제가 어른들 만나면은 가르친 병이 있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사람 가르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욕본 사례도 있는데 노인들 보면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 70, 80 살아왔기 때문에 어르신 지금 고생하고 살아오고 아끼고 내가 내 몸소 일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무릎이 아작이 났대요. 박살이 났대. 관절이 다 아프대요.
허리가 아프대. 우리가 몸으로 떼어서 노동하지 않으면은, 이 직업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으면은 수익 창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비율을 잘 갖추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력 쓰는 부분도 쓰고, 인력도 예를 들어서 15명을 이틀 해야 된다. 최대한 조율해서 한 35명 합니다. 여유있게. 돈 버리더라도. 그 다음날 내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전에는 효율적으로 일을 빡시게 시키려고 적당한 인원하고 잘 하려고 일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2~3명 더 구합니다. 일 마치고 나면 다 못하면 오야지 불러 한 소리 합니다. 일할 동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틀 할 거 하루, 4일 할 거 이틀. 경영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일을 씁니다. 그 이면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내 몸이 안 상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보통 수확철이 언제인가요? 마늘 수확철? 의성마늘은 6월 15일 전입니다. 교본에는 하지가 6월 22일 전후인데 요즘은 그때까지 못 견딥니다. 날씨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곰은 겨울잠을 자죠. 마늘은 여름잠을 잡니다. 마늘 교본에 하계 잠을 잔다 그럽니다. 얘들이 28도 이상 올라가면은 잠잘 준비를 합니다. 그 잠잘 준비가 결과물이 적습니다. 수확은 그때 하시면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거는 마늘 시세에 따라 가는 겁니다. 매출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한 지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보니까는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빛이 한 2천만 원 생기더라고요. 한 4개월 지나니까는. 임금비만 1억 2천에서 1억 5천 가까이 씁니다. 적게 쓸 때가 한 8천만 원, 평균 1억 보면 됩니다. 임금비만큼 부자 대비가 뒤에 따라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통장에 한 3억 가까이 안 꼽히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럼 보통 판매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협에 수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의성 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마늘 꼬방이라 그러죠. 점포에서 50개 저기 보시면 묶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건 홍산 마늘이긴 한데 의성 마늘로 동일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50개입니다. 실제로는 50개를 이게 2다발로 묶었죠, 그죠? 이게 한 묶고는 묶는데, 이렇게 묶었는 거는 홍산 마늘 특징 자체가 대가 세기 때문에 작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5 묶어서 요렇게 해서 한 접으로 묶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100개가 한 접인가요? 그렇죠. 100개가. 농사를 지으실 때 더 잘 지으려고 네. 뭐 노력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살아가는 이쪽이 비슷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로타리를 떼내고 전기를 다는 작업이 좀 귀찮습니다. 힘들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하고 엘보가 아프니까는 연장 만지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원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일찍 심으려고 하다가 전기 작업을 3번 했습니다. 보통 한 번 하고 로타리에서 심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전기 작업을 4번 했습니다. 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하지 않게 일을 철저하게 잘하는 게 방법입니다. 결국 16년 동안 배우는 게 밭에 한 번 더 가보고 자주 관찰하고 기본적인 걸 잘하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비료, 좋은 그릇 나오면은 제가 기가 얇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다 해봅니다. 근데 어지간한 거 얘기해서 제가 안 합니다. 기가 얇다는 거는 충분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가서 확인하고 된다고 확신이 있는 것만 합니다. 무리하게는 안 합니다. 또 반대로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금 바이오차라고 이제 어떤 바이오 회사에서 이렇게 개발한 그름인데, 닭똥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그름이더라고요. 그런 뭐 그림인데, 써본 사람이 괜찮다 그러고 사용한 논에 가보니까는 그 형님 실력에 비해서 훨씬 마늘이 잘 되었더라고. 원래 저 형님 마늘 잘 지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밑거름으로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구매해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200평에 보통 평균 한 8포 정도, 권장 11량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칩니다. 돈이 들더라도. 위험 부담이나 안정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연구자들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봅니다. 해보면 그 사람들이 공급한 농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그죠? 정보를 다 거기서 얻고 또 제 판단에 맞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저거 그리고 6월 달에 수확하신 거잖아요. 네네. 수확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보관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보관은 옛날부터 여기 이제 이게 마늘 건창고죠, 그죠? 저렇게 걸어 놓습니다. 좀 씨마늘 올려놓은 건데 저렇게 걸어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작업하기 때문에 톨 작업을 합니다. 다 자릅니다. 한 달 건조해서 톨 작업해서 저온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냥 소비자들이 사잖아요. 네네. 소비자들이 사서 소비자들은 좀 보관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김치 냉장고가 영하 1도 정도가 됩니다. 영하 1도 같으면은 그 빙점이라고 해서 0도부터 얼잖아, 그죠? 마늘에 나트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영하 3도 근처까지 가도 마늘이 얼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영하 3도 설정하는 게 아니라 0도부터 서서히 내려서
봄 되면 영하 한 3.3도, 영하 4도 근처까지 내립니다. 일부는 얼 수 있는데 건강한 마늘은 얼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보관할 때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게 1번입니다.